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여행의 끝에서 시작된 기묘하고도 서늘한 미스터리입니다. 한 호텔의 옥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물탱크 속, 그 속에서 3주간 잠들어 있던 21살의 한 여성.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CCTV 속 엘리베이터 안, 혼자서 누군가를 피해 숨는 듯한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201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엘리사 램. 그녀의 실종과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그 속에 숨겨진 단서와 수많은 가설들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신 후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램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대학생이었습니다. 밝고 호기심 많았으며 글쓰기를 좋아해 블로그와 SNS에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기록했죠. 그녀는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3년 1월 그녀는 홀로 미국 서부 여행을 계획합니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여행지와 숙소, 이동 계획까지 세세히 적어두었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머무를 숙소를 선택한 곳이 바로 세실 호텔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저가 숙박시설 같지만 이곳에는 오랜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 개장 이후 자살 사건 다수, 1980년대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리처드 라미레스가 거주, 1990년대에도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이곳에 머물렀던 기록. 엘리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지 저렴하고 중심지에 가까운 호텔이었을 뿐이었죠. 2013년 1월 26일 엘리사는 세실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투숙객과 함께 방을 썼지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며칠 후 단독 객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31일 체크아웃 후 산타크루즈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날,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됩니다. 걱정한 가족이 즉시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호텔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월 초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습니다. 호텔 CCTV 중 한 엘리베이터 영상.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영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베이터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층의 버튼을 잇따라 누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몸을 벽에 바짝 붙이고 문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것처럼. 잠시 후 그녀는 밖으로 나와 허공에 손짓을 하며 이상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손가락을 벌리고 흔들고 발을 옮기며 기이한 스텝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추격자 가설, 누군가 그녀를 따라와 위협했고 그를 피하려던 것, 정신혼란 가설, 약물 미복용으로 인한 조울증 발작, 초자연적 가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하거나 의식을 한 것. 더 기묘한 점은 영상의 시간 코드 일부가 지워져 있고 엘리베이터 문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오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편집된 걸까요? 그 후 3주 동안 호텔은 평소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던 2월 19일 투숙객들이 이상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물이 갈색이에요.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수압이 너무 약해요. 점검을 위해 직원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원통형 물탱크 중 하나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실종된 엘리사 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물탱크는 높이 약 4m 위쪽에 무거운 금속 뚜껑이 달려 있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텔 옥상은 보안 알람이 설치된 출입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곳에 들어간 걸까요? 더군다나 뚜껑은 닫혀 있었는데 사다리를 올라 뚜껑을 닫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검결과 쌓이는 익사, 외상 흔적도 약물 알코올 반응도 없었습니다. 단 혈액 검사에서는 약 복용량이 처방보다 적게 나타났죠.
즉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이후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수많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설, 약물 복용 불규칙, 정신혼란, 환각 또는 충동적 행동, 옥상 진입, 물탱크로 들어가 스스로 익사. 하지만 어떻게 뚜껑이 닫혀 있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음. 살인 후 은폐설, 누군가 그녀를 옥상으로 끌고 가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 CCTV 시간 왜곡, 엘리베이터 문 지연이 조작 가능성을 시사. 그러나 범인 흔적이나 물리적 증거가 없음. 호텔 보안 취약 이용설, 옥상은 알람이 있지만 특정 직원만 아는 비밀 경로가 존재. 범인 또는 그녀가 그 경로로 접근했을 가능성. 초자연적 현상설, 세실 호텔의 저주와 엘리사 램의 비극을 연결. 근거는 없지만 호텔의 범죄 역사와 미스터리 분위기가 이를 부추김. 또한 일부 네티즌은 엘리베이터 영상 속 그녀의 움직임이 일본 호러 영화 다크워터 속 장면과 너무 비슷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역시 한 소녀가 물탱크에서 발견되는 이야기였죠. 이 사건은 곧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유튜브와 온라인 포럼에서 추리전을 벌였죠. 그 과정에서 한 멕시코계 뮤지션이 용의자로 몰려 살인 협박과 인신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호텔에 머물렀을 뿐 사건과 무관했지만 온라인의 무분별한 추측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사례가 된 겁니다. 세실 호텔은 이후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시도했지만 이미 죽음의 호텔이라는 오명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크라임씬 세실 호텔 실종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다시 재조명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의 죽음을 넘어 미스터리를 소비하는 인터넷 문화 그리고 집단 추리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엘리사 램 사건은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 사고일 수도, 은폐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어떤 가설에도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무엇일 수도 있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미스터리 뒤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삶이 있고 그 삶은 함부로 소비하거나 가볍게 추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램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차가운 물속에서 수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텔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